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기꾼은 변론 재판 전 4번, 판결 재판 전 2번, 총 6번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소혜입니다. 오늘 시간은 판결 재판 전 엄벌탄원서 제출을 위한 작성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엄벌탄원서 기본적인 작성법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하므로 전 동영상인 엄벌탄원서 이렇게 써야 판사가 엄벌한다 편의 동영상을 먼저 꼭 시청하시고 이번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강조드립니다. 지난번 안내해드린 엄벌탄원서는 1심의 변론재판 전에 제출을 하기 위한 엄벌탄원서이고 이번 엄벌탄원서는 판결재판 전에 제출하기 위한 엄벌탄원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론과 판결재판을 위한 엄벌탄원서의 형식이 따로 있고 각각의 재판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엄벌탄원서에 대한 언급을 판사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그 언급을 통해 피고인에게 합의를 통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회복을 일부라도 하라는 노력의 의미와 피고인 자신의 형량도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간접적인 압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경우 1심 변론 재판 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변론 재판에 참석을 했지만 앞 설명대로 판사는 엄벌탄원서 언급을 통해 사기꾼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합의의 발언에도 사기꾼은 자기 죄를 반성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거나 향후 변호사를 통한 어떤 합의의 연락은 물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재판 전에 엄벌탄원서에 지금까지 안내한 부분을 강조하시고 피고인의 반성문이 진심이 아닌 자기 형량을 줄이는 꼼수로 반성문을 이용하고 이 또한 판사님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하시길 제안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기꾼은 변론 재판 전 4번, 판결 재판 전 2번, 총 6번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판결 재판 전 제출한 엄벌탄원서에 피고인의 반성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고소장 접수 후 돈을 상환하겠다는 카톡 문자와 고소장에 기재한 참고인이 사기꾼에게 받은 카톡 사진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재판 전에 제출할 수도 있었지만 형량을 판결하는 판결 재판 전에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에서 판결 재판 때 추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판결 선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엄벌을 선고함에 있어 엄벌탄원서 영향이 있었음을 언급했지만 엄벌탄원서에 추가로 첨부한 증거자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량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경험상 엄벌탄원서가 효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힘들고 귀찮아도 이왕 소송을 진행하시는 과정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전문가가 아닌 또는 경험도 없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시도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판결 재판 전 제출한 제 엄벌탄원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은 사기꾼이 항소를 했을 경우 항소심에 대한 엄벌탄원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이 항소 시 변호사와 사기꾼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항소 이유서는 열람복사가 가능하므로 열람복사를 통해 항소 이유를 파악한 후 그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을 하는 내용의 엄벌탄원서를 통해 원심의 판결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탄원서 제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홀로 심겹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다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